어, 큰 모임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모임이 오히려 더 알차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큰 모임도 사랑하지만 5명, 10명 그 모임을 더 사랑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개는 앞에 표지에 나와 있지만 저는 성격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단순하고 가볍고 쉽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그 인문학적 감수성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한 옷 입고 건강하게 좀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옷을 울긋불긋 화려하게 입는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집 32페이지 보면 그 나의 옷차림이란 그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시작이니까 우리 선석 이사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옷차림. 나의 옷차림. 최주식. 나는 단조로운 무채색 옷보다 강한 색감의 옷을 즐겨 입고 화려한 스카프를 매기도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옷차림을 보고 파격이니 깜짝이니 말하지만 어색하다 생각되는 옷도 자신감으로 입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패션이 된다. 무지개처럼 화려한 옷을 몸에 맞게 갖춰 입는 것은 활기찬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리란 단순한 취향을 드러냈을 뿐 또 다른 이유는 없다. 화려한 바지와 상의를 입고 화려한 모자를 착용했다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거나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샤방샤방한 옷차림은 나의 일상, 내가 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정말 그걸 파격인데 어떻게 그렇게 입느냐 그러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시라는 것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광화문 교보빌딩 그 글판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 장,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나태주의 풀꽃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잘 뜯어놓고 보면 그게 다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게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가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걸려 있는 게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게 김경인 시인의 시가 걸려 있어요.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아주 한 줄인데 아주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를 왜 쓰느냐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시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시를 써서 불편하고 또 슬프고 또 괜히 미워지고 그러면 사실 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받고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좀 그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좀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좀 깊어지고 싶고 또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책에 들어있는 시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내 이야기니까 나를 바라보는 일이거든요. 그 시들이.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시를 쓰고, 또 그 살아온 세월만큼 조금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시를 쓰고, 또 그런 아름다운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도
스스로의 자랑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못 살지는 않았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유명 시인처럼 명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내가 시인이라는데, 내가 시를 썼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어쨌든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봤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봤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봤었고, 사람들은 제일 시를 읽고 이거 시가 너무 가볍네, 쉽네. 또 어떤 사람은 시가 이렇게 친절하면 안 되는데 시가 친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쉬운 시를 읽고 시인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야, 이거 시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쓰면 시가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인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인이 한국문인협회도 거의 뭐 7, 8천 되고, 시인협회도 몇 천 되고, 또 현대시인협회도 마찬가지고, 팬클럽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작가 옛날에 한국 실천부인협회, 거기도 시인들이 많고 몇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 잘 쓰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좋은 시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가볍고 쉽고 편한 시를 쓰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그래 이제 시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돌렸더니,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좋다라고 그랬죠. 다른 시는 어려우니까 한 서너 장 있다 덮었는데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좀 그저 그런데 뭐 이 표지도 그렇고 이건 뭐 좀 그런데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나름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세월의 뒤통수에 왕소금을 뿌렸다가 더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부자 축산이라는 그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알부자가 계란이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배달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모임이 없는 날이 없어요. 주말이면 또 예식장 있고. 그런 와중에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했다가 이렇게 시를 써서 한 권의 시집을 냈다는 거. 이 세 번째 시집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건 아마 우리 김봉슬 대표님이 가장 잘할 거예요. 하루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메모를 신호받고 그럴 때 그때 메모해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저녁에 잠깐 시간 날 때 컴퓨터에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시를 쓰고. 그러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내 인생에 충실하면서 비록 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렇게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뒤통수에 왕소금을 뿌렸다, 이거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시를 좀 한번 들어보고 하죠. 우리 허정희 선생님, 세월의 뒤통수에 왕소금을 뿌렸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메인 시를 읽게 돼서, 네. 세월의 뒤통수에 왕소금을 뿌렸다. 최주식.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전과 달리 먼저 앉을 자리부터 찾는다. 열심히는 살아나왔는데 그렇다고 딱히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것도 없고, 시집은 3권 남겼네요. 그 생각을 보니까 참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유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세월의 뒤통수에 약간의 후회하면서 그렇게 세월의 뒤통수에 왕소금을 뿌렸다, 그걸 써봤습니다. 우리 책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평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론을 하기 때문에 남의 시를 읽고 평을 하고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을 찾아내는 저도 좀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집을 평을 해보면 제 시집에는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제 시집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4가지 나이 들어가면서 첫째 취미 활동을 하고, 두 번째 일을 하고, 세 번째 배워야 되고, 네 번째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4가지와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 1가지, 그 5가지가 이 시집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따 어떤 시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그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취미 활동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취미 활동을 하면 삶이 건강해지고 사실 활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 운동이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악기가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신앙송이나 문학이 취미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또 시도, 요즘에는 시도 시인들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시를 쓰고, 청소하시는 분도 시를 쓰고, 경비하시는 분도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이게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골프나 이런 건 못 치고 그냥 문학 활동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 활동은 사실 해보니까 딱히 어떤 큰 자본금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은퇴를 할 때 그런 기간도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또. 그래서 그 남들 보기에도 딱 시를 쓴다, 시인 하면은 좀 달리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쓰면, 그래, 행사를 하면 항상 기관장 옆에 앉게 되고, 그 대신 1가지 단점은 집에서 제가 좀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딸들도 그래요. 아빠 시인 만나고. 시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아빠 시인 만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굉장히 실제로 욕도 안 하지만 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스스로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도 오히려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시인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어디 가면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타이틀과 내가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알부자 축산 그 사장님이라는 타이틀과 2개를 가지면 그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좀 달리 봐줘요. 그래서 그 시를 쓰면서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게 일단은 그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읽어보죠. 68페이지에 신앙송이라는 그 시가, 아직 86페이지 신앙송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이영애 고모님 한번 매너도 읽어주시겠어요? 괜찮고 관객들 호응도 좋고 그만하면 잘한 것 같다. 내가 시 읽는 동영상을 나 혼자 보고 즐기며 감동이 있다고 제일 잘한다고 감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 혼자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앙송을 하면 감정이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끝을 내렸네 안 내렸네, 소리가 뭐 크네 작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 목소리가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목소리가 최고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낭송가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낭송을 하고 딱 내려오면 뭐 소리를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늘인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보고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내 목소리가 최고 좋은 목소리니까 저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에 남는 건 사진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제가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2번이나 입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취미 활동으로서. 그 짧지만 우리 김봉술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남는 건 사진뿐. 사진뿐. 예쁜 풍경 배경 삼아 밝은 표정으로 세상에 또 없는 단 하나의 기억을 위해 사진을 찍는다. 세월이 쌓이고 그리움이 쌓이고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기만을 바라며 웃는 얼굴로 인생 한 컷을 찍는다. 젊은 시절의 내가 지갑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웃고 있다. 산에를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산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산이라는 지금 100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홍진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산도 나의 친구다. 지리산, 태백산, 덕유산, 한라산도 친구요. 눈발 펄펄 날리는 겨울 산자랑도 친구다. 진정한 산의 친구는 남과 그게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시는 14페이지 보면 일하며 사랑하며 그게 들어있는데 그건 우리 김정순 우리 고모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14페이지 일하며 사랑하며 육체의 감성까지 더한 노동. 낮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난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사는 노동자. 버거울 때도 있구나. 값을 하다 보면 42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이혜승 고모님 많이 읽어보시죠. 뭐 마이크 필요하시면 나와서 읽어주셔도 돼요. 그 42페이지에 밥값을 하다 보면 최주식. 사람의 도리를 하려면 밥값을 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다. 무쇠몸인 줄 알았던 눈동자에 실핏줄 터졌다. 고단하다는 몸의 징조. 애썼다고 다독이지 못한 채 나무나라 내팽개진 무심해 그럴만하다 싶다가도 더 건강하지 못한 몸 내심 속 쉽지만은 않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촬영회에도 우리 사무국장님 짧으시니까 하나 나와서 읽어주실래요? 48페이지에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산다. 연휴 사흘 쉬고 나니 일할 때보다 온몸 더 쑤시고 허리도 아프다. 그 배워야 된다는 공부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제 책에는 또 그 배우는 것 그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보면은 늦공부라고 58페이지에 있네요. 그건 우리 저 홍시인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월의 뒤통수에 왕송을 뿌려라. 이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으신다고 하시니까 그 롤랑 바르트가 쓴 카메라 루시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풍크툼이 나오고 그 수트움이 나오는데 풍크툼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사진을 찍어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스튜디움이고 풍크툼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랄까 뽕이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야설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울어요. 왜 울까요? 엄마가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누에 키우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게 되게 그 풍크tum으로 이렇게 남들의 생각이 왜 그러냐면 제가 썼던 얼마 전에 썼던 칼럼 중에 하나가 멍 때린 생각에 따귀를 때려라 했어요. 제목이 약간 비슷한 걸 느껴가지고 되게 그리고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봤었는데요.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아니고 그 금속성이 아닌 그 어떤 흰산육의 어떤 백도라지에 맺혀 있는 첫 이슬 해울 같은 그런 어떤 그 식물성의 소리자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늑공부 저는 낭독을 하겠습니다. 늑공부 최주식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 고3이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혼자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공부한다. 128페이지에 청일점이라고 있어요. 우리 청일점인데 우리 유부식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셔요. 청일점. 페이지 몇 페이지? 청일점. 128페이지. 청일점 최주식 댄스 수업.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멋쟁이 댄서들 파트너의 손을 잡고 한 스텝 한 스텝 휘감겼다 풀어지며 나비 같은 날갯짓을 펼친다. 여성 댄서들 가운데 남성도 한 명 있다. 몸이 무겁게 돌아가고 어설픈 걸 보니 몸치, 박치, 왕초보가 분명하다. 하지만 저 남성 박자 놓쳐도 밝은 표정, 스텝 꼬여도 싱글벙글, 열정도 있고 용기 하나는 가상하다.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 약속이라는 시가 있어. 우리 정고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약속이라는 시를 읽고 제가 좀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시낭송을 못합니다. 그냥 시낭송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와서 참석하고 듣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인입니다. 시를 지금 한 200여 편을 쓰고 있는데 아직 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천히 하면서 우리 최주식 시인님의 오늘 출판 기념에 축하드리고요. 저 처음으로 낭송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약속 최주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취소한 사람이 늘어나 참석 인원은 반토막. 이마저도 상황은 불투명. 기다리다 연락하면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선약이 있다며 말문을 막아 약속을 태산처럼 굳게 믿고 있는 나는 바보. 꼭 지켜야 한다고, 꼭 지킬 거라고 꿀단지처럼 믿었는데 요지경 세상 마음 들 곳 없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서로 예쁘게 갖고 가자고 약속한 약속만큼은 지키는 사람, 참 좋은 사람. 그 사람. 사회자가 시인이라 소개하자 시인이라 불렀다. 맡겨진 자리에 따라 회장, 이사장, 고문, 위원장의 경우에도 상벌위원장, 심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운영위원장, 홍보위원장, 추진위원장 등 포도알처럼 주렁주렁하다. 뭐니뭐니 해도 나를 단순 명쾌하게 자리매김해줄 호칭은 족보에 올려진 이름, 대대로 불러질 최주식이다. 이게 이제 왜 호칭을 얘기하면 저도 관우는 하나도 없는데 활동하면서는 그럼 회장이니 이사장, 뭐 상임고문이니 뭐 이사, 위원 뭐 그냥 엄청 많아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까지. 그 모임을 쭉 보면은 행사를 하면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자리집도 빼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름 올리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쭉쭉 댓글이 달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댓글을 달아줬다 그러면 어쨌든 댓글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딱 그날이 닥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두면은 어떤 때는 반토막 날 때도 못해요. 하다가 전화를 하면은 깜빡했다거나 다른 약속이 또 있다거나 어쩌면 또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 약속을 하면 그 회장이나 총무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료집도 만들고 굳이 20명이 온다라고 20명 자료집만 만들면 되죠.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식당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식당도 예약을 해야 되니까 꼭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부득이하니 참석을 못하게 되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좀 연락을 주라.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화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딱 취소하면 그냥 요즘은 그 SNS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저 바빠서 못 가요. 딱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도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거나 그러면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이거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이 있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 남겨놓고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전화하면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제가 약속이라는 그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모임 같은 거 하면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안 지키는데 안 지킬 수는 있으나 사전에 좀 얘기를 해줘야 주최 측에서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하거든요. 종이 한 장이라도 순서지 한 장이라도 덜 뽑고 그래서 써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그걸 느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약속들을 그렇구나. 부득이 못 지키게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전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그래서 약속이라는 그 시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강순신 네? 119페이지에 힘낼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힘낼 이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또 함께 하게 되었어요. 여기 몇 분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뭐 찡그린 얼굴, 화내는 얼굴, 또 나쁜 말 이런 걸 단 한 번도 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일주일에 7일이 술 약속이라 그러는데 언제 이렇게 시를 세 권이나 이렇게 쓰셨는지 정말 존경스럽고요. 주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항상 주위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평생소년 최주식 시인님과 함께 네, 평생도록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낼 이유. 찬바람 부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았고 후회나 미움도 웃어넘기고 아무리 바빠도 음악을 듣고 시 읽는 시간을 가졌으니 그 여유로움이 행복. 힘을 내자. 씩씩해지자. 몸도 마음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는 사실 뭐 학력도 뭐 종교도 이념도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거든요. 봉사를 또 뭐 요양원도 좋고 아니면 길거리 청소하는 것도 좋고 주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동네도 있고 어떤 단체도 있고 이 봉사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저도 우리 동대문교에서 저는 이제 문학 나눔을 하고 있고 또 한참은 또 탑골공원에서 제가 그 어르신들 밥 해주는 걸 또 오랫동안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구리에서 할 때는 전부 다 띄워놓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것도 그렇고 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봉사거든요. 주변에 봉사할 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시가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김부조 시인 지난번에 그 첫 줄을 읽어주셨으니까 114페이지에 성찰의 시간이라고 있어요. 114페이지에 성찰의 시간. 그거 제가 봉사활동하는 거에 써놓은 거거든요. 한번 세상 그 시는 쉬워야 된다. 누가 읽어도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최주식 시인님의 시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누가 읽어도 바로 와닿고 쉽고 그러나 쉬우면서도 인생에 어떤 뼈가 있는 그 액센트가 들어있는 그런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쉬운 시가 더 어려운데 그걸 잘 풀어내시는 것은 여러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 생업에도 너무 열심히 이제 하시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서 시로 나오는 게 아닌가 다시금 또 축하합니다. 16쪽입니다. 첫 줄에 오래전 평소 친분 두통의 시인이 잘 살겠다며 결혼식 주례 부탁을 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지라 순간적으로 그 말이 목에 울컥 걸리고 말았다.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른 후 손살에 치며 주례 속에 설 정도로 반듯한 명함도 존경받을 덕망도 없는데 어찌 축복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겠느냐 정중히 예의를 갖춰 사양했다. 그 시인도 만만치 않았다. 몇 날 며칠을 두고 주례의 자리가 이력이나 명예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며 예전부터 마음에 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두려운 결심 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자리에 섰다. 아니 우리 아가씨 씨 이거 55이면 꽤 됐어요.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결혼한 주례를 써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러면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그런 능력도 안 된다고 그리고 일단은 거절하고 왔는데 계속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봤으니까 내가 뭐 다 하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다 안 됐으면 주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 우리 이제 시 낭송하시는 분의 주례를 1000회 이상 보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김태근 선생님이고 한 분은 도경원 선생님인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다음에 예식장에 가면 꼭 봤어요. 어떻게 주례를 쓰나 하고 그리고는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적고 한 달 정도를 거울 앞에서 그걸 보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축시도 찾아가지고 계속 외우고 한 달 동안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죠. 그래 이제 시인이가 우리 최주식 회장님이 주례를 본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안 가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주례를 쓴다고 다 와서 이제 다 보고 있는 게 어떻게 그러나 본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연습을 했으니까 좀 막힘없이 하죠. 한 달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다 잠을고 하고 했으니까 시도 외우고. 그래 딱 보니까 괜찮네 하고 그걸 본 시인들이 이제 뜨문뜨문 나도 좀 그 주례를 써달라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례를 했어요. 한주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쓰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지금도 글쎄 뜨문뜨문 한 번씩 봐주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축시가 들어가니까 좀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요즘엔 주례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문들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첫 주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수호 이사장님이 그 22회 충분하다 좀 읽어주시죠. 그게 사실 충분하다고 봉사하는 내용이거든요. 22페이지. 벌떡 일어나 햇빛 세수를 하고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 점심은 보리밥에 된장찌개, 달달한 풋고추 반찬. 저녁에는 착한 사람들과 달빛 아래 모여 시를 읽었다. 내가 가진 이 평범한 기쁨, 이 평범한 자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고 그런 일 하나 없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책 속에 60페이지에 이제 그 필연이 된 그 일에는 우리 이태기 씨라고 그분의 그 이제 제가 형님동생한테 적어져 있고, 다음 이제 56페이지에 이제 가시 없는 장부 이제 홍성래 선생 이제 적어져 있고, 또 96페이지에 상남자 문기환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50대를 청바지라고 한대요. 청바지가 청춘은 바로 지금이죠. 50대를 청바지라고 하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어느 때냐. 지금은 물론 그거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60세에서 75세까지 그 15년 동안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한국 공연문화 예술원과 함께 하면서 취미활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면서 한국 공연문화 예술원과 즐겁게 활동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서수원 이사장님 고맙고요. 그래도 기념 촬영은 한번 해야 되겠죠, 단체. 그리고 뭐 식사. 그다음 우리 저기 서수호 교수님, 그리고 선물도 있습니다. 네, 선물. 네, 고맙습니다. 홀을 지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작지만 우리 교수님 내려오십시오. 네. 저까지. 스승의 날을 제가 먹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자, 이거. 꽃다발 하나씩 드려주세요. 들고. 만세. 평생소년 인문학 공부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사람, 열정이 대단하다며 몇 살 먹었느냐 묻는다. 늘 도전하며 구정해지려는 마음을 펴고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맛도 없고 소태처럼 쓰디쓴 나이를 왜 먹느냐 대답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던 젊은 배우, 아빠 연배 같아 보인다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묻는다. 꿀보다 더 달콤한 꿈과 희망을 먹으며 소년의 마음으로 지내는데 먹고 나서 금방 후회할 나이를
왜 먹느냐 대답하며 웃어주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青소년 최주식 시인님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